4시에 돌아온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첫 순서는 어제 있었던 최순실 씨 재판 이야기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에 첫 출석할 때 지난해 10월 31일이죠. 최 씨 죽을 죄를 지었다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알고 봤더니 검찰 조사를 받는 과정 내내 오리발 전략을 써왔다는 사실이 어제 첫 공판에서 드러났습니다. 대표적인 최 씨의 말이 바로 이겁니다. 처음 보는 여자다. 누구를 향해서 한 얘기일까요? 바로 윤전추 청와대 행정관을 향해서 한 얘기입니다. 검찰 조사에서 윤전추 행정관 나는 처음 보는 여자다. 이렇게 최 씨가 얘기했다는 건데요. 그런데 어떡하죠? 최 씨의 재판과 동시에 열렸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2차 변론에 증인으로 유일하게 출석했던 윤전추 행정관은 전혀 다른 말을 했습니다. 최순실 씨와 청와대 안에서 만나면 저는 인사는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떠오르는 영상이 있지 않습니까? 최 씨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불로 막 고르를 때 바로 뒤에서 수행비서처럼 있었던 사람이 바로 윤전추 행정관 아니었습니까? 왜 최 씨가 이런 얘기를 했는지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오늘 첫 번째 말은 최 씨의 처음 보는 여자다. 이 말로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튜디오에 많은 분이 나와 계십니다. 김태현 변호사, SBS의 임광기 선임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그리고 최순실 씨 첫 공판을 현장에서 열심히 취재하면서 열심히 타자를 친 SBS 시민사회부의 민경호 기자도 나와 있습니다. 민 기자 어서 오세요. 어제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얼굴이 또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을 찾아주셨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이미 낯익은 얼굴입니다. 정철진 시사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좀 보셨습니까? 네, 아주 팬입니다. 아, 고맙습니다. 네. 앞으로 매주 출연하실 텐데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임광기 기자에게 질문 드려볼까요? 근데 최 씨가 처음 보는 여자다. 검찰 조사 받을 때 했던 얘기라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어제 재판에서 한 얘기는 아니고. 근데 좀 이해가 안 돼요. 저도 많이 본 여자인데 처음 본 여자라고 그러니까 이해가 안 되죠. 어제 첫 재판이었습니다. 최순실 씨가 얼마나 모르쇠로 일관하는가를 검찰이 증거 자료로 제시를 했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최순실 씨가 자기하고 잘 아는 윤전추 행정관이거든요. 윤전추 행정관은 많이 알려졌겠습니다만은 화면에 전에 그 의상실에서 대통령의 옷을 고르고 있을 때 앞에서 최순실 씨가 고르고 있고요. 지금 저 화면인데 지금 동그라미 쳐져 있는 저 부분이 윤전추 행정관이 옷이 떨어지고 최순실 씨하고 함께 같이 지금 옷을 고르고 있지 않습니까? 저랬는데 저 화면을 보여주면서 이 여자를 아느냐 그랬더니 나는 처음 보는 여자다, 모르는 여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저렇게 철저하게 모르쇠로 일관하는가 하는 거를 지금 대변해 주는 거인데 사실 윤전추 행정관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최순실 씨가 모를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윤전추 행정관이 잘 알려졌다시피 서울 시내의 유명한 호텔에서 피트니스 센터 트레이너였죠. 바로 저 대목, 네. 보십시오. 서로 모르는 가까이서. 사람이라면 어떻게 저 옷감을 건네주고, 네. 그거 건네받다 떨어뜨리니까 황급하게 윤전추 행정관이 그러니까요. 그때 됐고요. 트레이너였다가 그때 호텔에서 최순실 씨가 아주 단골 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서 바로 3급 행정관으로 청와대를 추천한 사람이 바로 최순실 씨로 알려져 있거든요. 그런데 모른다고 하니까 너무나도 이상하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진술들이 있잖아요. 대표적인 게 태블릿 PC도 난 내 거가 아니고 나는 태블릿 PC를 쓰지도 않는다라고 했던 것도 과연 그게 진술의 신빙성이 있을까 하는 것까지 확대가 되는 거죠. 윤전추 행정관이 최 씨가 청와대에 들어와서 만나면 인사는 했다. 이 얘기를 어제 최 씨가 재판 과정에서 좀 들었다고 한다면 무슨 얘기를 했을까 궁금해지네요. 뭐 그러면 좀 당황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저는 사실 납득이 안 가는 것이 왜 이런 사실까지 최순실 씨가 부인하고 있냐는 거죠. 이게 최순실 씨가 이경재 변호사의 조언을 얻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변호사의 말비에도 불구하고 그냥 모르쇠로 일관하는 것인지는 알 수는 없으나
이게 소송 전략적으로 보면 굉장히 이제 악수인 것이 아마 최순실 씨 이런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야, 나한테 쓰인 혐의가 대부분 직권남용 이런 게 안종범 전 수석이랑 공범이다. 근데 나는 안종범 수석과 최순실 씨가 모른다. 서로 연락하지 않았다는 건 이미 검찰에 밝혀진 거 아니겠습니까? 두 사람의 공범관계는 결국 대통령을 가운데 두고 삼각형으로 떼어진 공범관계인데 그렇기 때문에 나와 대통령과 연결시키지는 모든 선을 좀 차단하고 싶다. 이런 의도가 깔리는 것 같습니다. 윤전추를 알게 되면 이 부속실이 나올 거고 부속실이 나오면 관저가 나올 거고 관저가 나오면 대통령이 나올 거고 이 연결고리를 좀 끊고 싶다는 건데 글쎄 저는 이게 소송 전략적으로 이게 왜 제가 잘못됐다고 얘기를 하냐면 윤전추 행정관 안다고 해서 그게 죄가 아닙니다. 윤전추 행정관 청와대에 들여보냈다고 해서 그것도 죄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정할 건 어느 정도 인정을 해주고 정말 핵심적인 것을 부인을 해야 그 부인하는 진술의 신빙성이 인정을 받을 텐데 이렇게 삼척 정도도 다 아는 사실까지 부인하게 되면 어느 누가 최순실 씨의 말 한마디를 믿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혀 소송 전략적으로 미스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정철진 평론가께서도 어쨌든 그 영상 우리 많이 봤고 조금 전에 그 영상이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저런 상황인데 처음 보는 여자다라는 말이 입에서 나올 수 있었는지. 저는 저 화면을 보고 최순실, 윤전추 두 명 모두 굉장히 전략적인 선택을 하고 있다 이렇게 봤는데요. 이제 최순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면적인 모르쇠 전략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날 이제 이 검찰청이었었죠. 거기 서울중앙지법에서는 박근혜 대통령 한 명만 알고 다 모른다. 그러니까 모든 답변을 다 그런 식으로 하게끔 이제 얘기가 됐었던 거였고요. 제가 더 저 영상 속에서 초점을 맞췄던 것은 어제 헌재 재판정에서 있었던 윤전추 행정관의 발언이었었는데 네. 윤전추 씨 역시도 상당 부분 모르쇠 전략으로 나섰었는데 한 가지 굉장히 또렷하게 대답한 답변이 있었는데 저 옷 사고 가방 샀었을 때 저기 왜 갔냐라고 했을 때 그것을 받고 쇼핑백에다가 돈을 담아서 최순실에게 고영태 씨에게 전달하려고 갔다라는 부분은 굉장히 명확하게 답변을 했거든요. 그게 뭐냐면 돈을 지급하지 않고 그냥 받아오면 이거 뇌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박 대통령으로부터 돈을 받아서 돈을 지급하고 의상과 백을 받았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그렇게 기억 안 난다는 분이 굉장히 적확하게 길게 진술을 했단 말이죠. 그래서 어제 중앙지법에 있었던 최순실과 헌재 변론장에 있었던 윤전추 모두가 다 아직까지도 잘못에 대한 이런 자각 이런 것들을 떠나서 어떻게 하면 이거 좀 넘어갈까, 최대한 좀 방어할까 이런 측면에서의 발언들이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는 최 씨가 서울 서초동, 윤전추 씨가 서울 안국동에 있었는데 나중에 최순실 씨 재판 과정에 그 윤전추 행정관이 증인으로 출석하게 된다면 참 두 사람이 어떤 얘기를 할지 궁금해지고요. 어제 재판 과정을 직접 현장에서 지켜본 우리 민경호 기자, 네. 제가 궁금한 게 참 많은데 네. 최순실 씨가 특검 소환에 막 불응하기도 했어요. 정신적 충격이 크다 이렇게. 근데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니까 네. 최 씨의 어떤 건강 상태, 컨디션 어떤 것 같습니까? 일단 표정이 좀 어둡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게 재판이 처음 시작된 게 한 2시쯤 시작해가지고 한 7시 반 넘어서 한 7시 35분, 37분 이때까지 이어졌거든요. 그럼 한 5시간 반이 넘는 시간이었는데 그걸 꿋꿋이 앉아가지고 다 그 진행 상황을 지켜보고 다 했단 말이에요. 몸이 그렇게 안 좋아서 특검 조사도 못 받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평상심을 유지하면서 앉아 있었다는 게 글쎄 그렇게 믿겨지는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처음에는 이제 이번 재판에 쏠린 국민적 관심을 감안해서 재판부가 초반 장면을 다 공개하지 않습니까? 언론에? 네. 그 카메라 기자들이 촬영도 하고. 네. 그런데 들은 얘기가 또 기사가 이 카메라 기자들이 빠지고 나면 최 씨가 그전에 고개만 푹 숙이고 있다가 그다음에 돌변한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이게 맨 처음에 공개석상에 나왔던 1차 공판 준비 기일 때보다는 조금 나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여전히 계속 고개를 숙이고 있었던 건 맞는데요. 다만 이게 어떤 돌변한다,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바뀐다 이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다만 그 전까지는 숨을 죽이고 이렇게 얌전하게 있다가 그 이후에 카메라가 다 빠지고 나면 이제 자기 할 말을 이제 한두 마디씩 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지금 저 화면 보면 고개를 숙인 최순실 씨 이제 왼쪽, 우리 화면 오른쪽이겠죠? 우리가 보기에 오른쪽에 변호사가 앉아있고 그 옆에 안종범 수석, 또 변호사 맨 끝에 정호성 전 비서관이 있는데 네. 어제 휴정이 선언되니까 네. 최 씨가 안종범 전 수석과 정호성 전 비서관을 마치 이렇게 노려보는 것처럼 봤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아무래도 좀 불편하겠죠. 그 전에 계속 활동을 할 때는 같은 편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이제는 각자 도생해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안종범 전 수석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했던 말이 나를
이런 일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과는 구별해달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적 이익을 추구했던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최순실 씨를 얘기를 하는 거겠죠. 그리고 정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다 인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한테 뭐 문건을 전달했다, 모든 걸 다 인정을 했단 말이에요. 자기는 다 부인을 하고 있는데, 그럼 최순실 씨 입장에서 이 사람들은 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뭐 그렇게 심기가 뭐 편할 리는 없을 것 같습니다. 예. 역시 민경호 기자가 현장에서 직접 지켜보니까 대답을 들으니까 현장이 어떤 상황이었는지가 저도 생각이 되고요. 그 임광희 기자, 네. 그 최순실 씨가 어제 재판 과정에서 지금 덴마크에서 경찰에 체포돼서 구금되어 있는 딸 정유라 씨에 대해서 애달픈 심경을 토로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요. 네, 어제 최순실 씨는 혐의를 부인하는 게 다 맞냐 그렇게 물어보니까 네, 억울한 부분이 많아서 밝혀지길 바란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변호인을 통해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변호인이 이경재 변호사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신의 처지는 고사하고 어미의 잘못으로 새 벽두부터 구금된 딸이 덴마크에 구금돼 있겠죠. 구금된 딸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다. 이를 감수하고 법정에서 공정하고 엄정한 재판을 받기를 바란다. 이렇게 호소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최순실 씨는 지금 검찰 진술이나 법정에서 자꾸 모성애를 자주 자극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사실이 그럴 수도 있지만은 이런 거에 대해서 약간의 동정을 얻으려고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정을 엄정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기를 원한다. 그러면서 그 이후로 딸이 어떤 운명을 맞을지 모르는 힘든 상황이다. 이런 논리를 갖다 댄 것은 어떤 재판부에게 인간적으로 접근하려고 하는 그런 전략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어제 조금 전에 임광희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최순실 씨는 어제 재판 과정을 통해서 검찰이 무리하게 수사를 했다. 짜맞추기, 꿰맞추기식으로 박근혜 대통령과 자신이 40년 넘게 알고 지낸 사이인데 그것을 범죄 관계로 검찰이 설계를 한 것이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이경재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했던 얘기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불리한 부분이 있다면 최대한 공소사실에 반영을 해야 됩니다. 공소장에 반영하지 않고 법정에서 국격을 고려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이건 저희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논리입니다. 민경호 기자, 이경재 변호사가 저렇게 얘기한 거는 그러니까 검찰이 공소장에다가는 적어놓지 않고 재판부는 그거 갖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국격을 고려해서 더 많은 범죄 사실이 있는데 우리가 안 집어넣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로서는 이해할 수 없다라고 주장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모르쇠 전략으로 나가는 겁니까? 이게 사실 모르쇠 전략이 왜 이것 때문이다라고까지는 얘기를 하기 어려운데 그냥 저 상황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면 먼저 이경재 변호사가 이게 검찰 공소 사실이 이제 끼워 맞추기다라는 것을 입증을 하기 위해서 영장실질심사 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영장실질심사 때 얘기를 보면은 이 재단을 통해서 사적 이익을 추구했다는 얘기를 다 했는데 막상 공소장에는 그 내용이 빠졌다는 거예요. 그거는 검찰이 그때는 약간 냄새를 맡고 그런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다 수사를 해보니까 그게 다 빠진 거 아니냐. 그런 주장을 한 건데 여기서 이제 검찰이 그래서 요거는 국격을 생각해서 좀 뺀 거다. 우리한테는 그 증거, 박 대통령이랑 공모했던 증거가 차고 넘친다. 재판 과정에서 충분히 입증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재판이 초반부여서 검찰과 변호인 사이에 힘겨루기, 신경전이 탐색전인 거겠죠, 일종의. 그런데 검찰도 어제 가만히 있지는 않았죠? 그렇습니다. 굉장히 많은 이제 증거들을 제출을 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그러니까 검찰의 얘기, 공소장에는 국격을 고려 최소한만 사실을 기재했다는 그런 얘기들은 공소장에는 일단 최소한의 범죄 사실만 놓고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증거나 이런 것들은 물론 증거 기록에 첨부는 돼 있지만 법정에서 추가로 제출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경재 변호사 피고인의 방어권을 생각해서 왜 공소사실이 없는 새로운 범죄 사실 얘기를 하냐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검찰 입장에서 보면 새로운 범죄 사실이 나오면 그거 공소장을 추가하든지 변경하든지 아니면 추가 기소하면 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법정에서 새로운 사실을 들이대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한 것 자체가 저는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궁금해지는 게요, 민경호 기자. 네. 최 씨는 어쨌든 검찰에서 저런 반응 보였는데 안정범 전 수석 그리고 정호성 전 비서관 네. 검찰 아까 초반 혐의 인정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부분과 함께 혹시 최순실 씨 쪽으로는 시선을 안 돌리던가요? 글쎄요, 제가 그걸 항상 계속 눈을 고정하고 있었던 건 아니어가지고 100%라고 얘기를 하지는 못하겠지만 보면은 항상 다 그 정면만 똑바로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법정에서 정면을 바라봤다고 하면 이제 검찰들이
검사들이 앉아 있는 자리겠죠. 거기만 똑바로 바라보거나 좀 고개를 숙여서 앉아 있거나 뭐 옆에 있는 변호인이랑 얘기를 하거나 정도지 뭐 피고인들끼리 서로 뭐 마주보고 이런 장면은 연출되진 않았습니다. 지금 안정모 전 수석은 또 변호인과 귓속말하는 장면이 잠깐 나왔는데 네. 뭐 정호성 전 비서관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변호인과는 이야기하고 네. 그런데 서로 세 명끼리는 전혀 눈길도 또 말도 안 했다 이런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저 재판 과정에서 도대체 앞으로 세 사람이 계속 앉게 되고 또 저 재판에 새로운 사람도 또 들어오지 않겠어요? 예, 뭐, 근데 이게 사건이 여러 가지이기 때문에, 저세 사람이 병합돼서 하는 사건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차은택 씨, 이렇게 또 되는 사건이 하나 있거든요. 최순실 씨 같은 경우에. 그러니까 저기에 다른 피고인이 들어올 거는 없을 것 같고, 다만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증인들, 이 사건 최순실 게이트에 관련된 여러 이제 증인들이 나와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예를 들면 아까 지적하셨듯이 윤전주 씨가 나와가지고 만약에 신문을 하게 되면, 거기서 검사가 이 피고인 최순실, 이 사람 알아요, 몰라요? 라고 했을 때, 과연 최순실 씨가 뭐라고 대답할지 저도 참 그런 것들은 좀 궁금해집니다. 예.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최순실 씨의 두 번째 말입니다. 청와대에 간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믿을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지 이게 또 참 궁금해지는데요. 윤전추 행정관은 뭐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청와대 최 씨가 들어오면은 만나면 인사는 나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또 하나 얘기한 게 뭐 전 청와대 조리장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최 씨는 항상 일본식 스키야키 먹었다. 스키야키가 어떤 요리죠? 아십니까? 그 왜 일본식 전골이 있습니다. 그 전골에 고기랑 이제 야채랑 이렇게 탁 넣어서 끓여가지고 그 계란을 푼 어떤 그 소스에 찍어 먹는 저도 좋아합니다. 예, 김태 변호사는 아주 또 미식가로 또 소문이 나 있고. 근데 관제에서 나갈 때는 항상 우리에게 김밥을 싸달라고 얘기했다. 그런데 여기서도 이해가 안 되는 게 민경호 기자. 네. 이렇게 온갖 증언들이 다 나와 있는데 네. 아무리 지금 저 서울구치소 안에 있어도 이런 언론 보도 변호사 통해서라도 하다못해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또 청와대에 간 적 없다는 얘기까지 했는지가 궁금해요. 솔직히 저도 모르겠습니다. 왜 이렇게 하는지. 아까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뭐 재판 진행하는 데 있어서 이게 좋은 전략인지도 제가 과연 좀 의문입니다. 조금 이렇게 인정할 거는 인정하고 뭐 아닌 건 아닌 그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글쎄요, 이걸 왜 이렇게 할까요? 이거 아무래도 이 재판을 조금이라도 더 길게 끌고 가고자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 검찰에서 조사가 됐던 것들 가지고는 100% 다 증거로 채택이 돼가지고 인정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검찰과 이 피고인 측이 모두 동의를 한 것만 증거로 바로 채택이 되고 그렇지 않은 부분은 다시 법정에서 그게 어떻게 된 건지에 대해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최순실 씨가 자기가 뭐 증언했던 거, 그동안에 증거로 나왔던 거를 다 뭐 부인을 하게 되면 그 사람들 다 데리고 나오고 또 그때 확인했던 서류나 뭐 증거들 다 가지고 나와서 다시 따져봐야 됩니다. 그러다 보면 이제 재판이 또 길어지게 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이런 거에 대한 효과는 뭐 재판을 좀 길게 가져가는 것, 그거 하나뿐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입니다. 재판 지연 전략으로 해석이 된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어쨌든 간에 지금 최순실 씨 이쪽 입장은 헌재 탄핵 심판도 최대한 길게 가고 뭐 거기 박근혜 대통령이 뭐 관련된 얘기는 하겠습니다만 길게 가고 재판도 길게 가고 특검 수사에도 간헐 응하지 않아서 다음 달이면 끝나는 특검 수사 안에 모든 수사 다 못하도록 하고 뭐 이런 전략인 거겠네요. 뭐 최소한 특검을 통한 추가 기소를 좀 막아보겠다. 특검에서 추가 기소는 뇌물죄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 형량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걸 좀 막아보자. 그리고 특검이 기소할 때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 최순실에 대한 조사가 제대로 안 되면 아무래도 수사 내용이 좀 부실하지 않겠습니까? 막 그걸 좀 막아보자는 건데 아마 저는 최순실 씨와 이경재 변호사 이런 전략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재판에 대한 좀 자신이 없다. 아마 그걸 나타내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요. 왜냐하면 피고인들을 방어를 할 때 겹겹이 방어선을 칩니다. 그러니까 제일 앞에 있는 방어선이 사실 이 청와대 간 적이 있다, 윤전출 한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본인들 생각에 이게 뚫리면 2차, 3차, 4차 방어 다 뚫려서 자기 핵심까지 들어온다, 내 심장까지 칼이 들어온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겠나. 그래서 앞선에 있는 것도 좀 막아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인 것 같은데 그게 저는 무리하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마 막더라도 예. 아니 마음이 막고 싶어도 팩트 갖고 막아야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줄 건 주고 인정할 건 인정하고 정말 본인이 생각할 때 핵심만 방어하는 쪽으로 전략을 짜야 되는데 이 되도 않는 이것까지 맨 앞에 있는 당연히 인정해야 되는 것까지 부인하게 되면 그러면 재판부에서 봤을 때 최순실 씨가 하는 말은 모두 다 거짓말이구나. 이런 심증밖에 안 생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전략적 미스라고 말씀을 드리는 앞으로 겁니다. 재판이 진행되면 뭐 우리가 국정조사 특위의 청문회 과정 보면서도 내내 답답
답하고 분통을 터뜨렸던 게 모른다. 여러 사람들이 최 씨 알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정황 증거대도 모른다고 했던 뭐 김기춘 전 비서실장이나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재판 정안에서 만약 이런 분들 만나면은 과연 서로 어떤 얘기할까 참 궁금해요. 저는 어떤 생각을 해봤냐면요. 이 최순실하고 이경재 변호사가 현재까지 기소된 내용, 뇌물죄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권남용까지는 다 내주겠다. 그러니까 이것까지는 그냥 알아서 다 처분해서 재판정에서 유죄할 만큼 형량 구형할 만큼 다 구형해도 받아주겠다라는 전략이 아닌가 이렇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검찰이든 특검이든 하루빨리 새로운 뇌물죄 관련하게 그때부터 치고 들어갈 때는 실은 지금과는 상당히 다른 최순실의 모습을 보일 수가 있겠다. 왜냐하면 지금 최순실과 이 변호인 측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역시 뇌물죄와 함께 연루되는 거기 부분이 두려워하고 있기 때문에 뭐 직권남용, 뭐 그다음에 뭐 압박 이런 것들은 다 알아서 해. 아마 이런 속내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하루라도 빨리 뇌물죄 부분을 치고 들어가는 것이 뭐 좋겠다. 뭐 이런 뭐 조언을 해봅니다. 최순실 그 분석도 아주 명쾌하게 들어오는 것 같고요. 최순실 씨의 거짓말과 관련해서 갑자기 생각나는 게 언론 보도에 최순실 씨가 청와대 안에 들어갔다가 뭐 휴대전화 잃어버렸다는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죠. 네. 난리가 났었다는. 이영선 행정관이라고 어제 헌재 불출석한 행정관이 있죠. 이영선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수행비서 역할을 하는 가장 지근거리에서 모시는 행정관인데 이영선 행정관 휴대전화에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문자를 보니까 최순실 씨가 휴대폰을 잃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청와대 경내에서 휴대폰을 잃어가지고 아주 난리가 났던 그런 정황이 나오는데 문자 메시지에 뭐라고 나오냐면 최순실 씨한테 이렇게 보냅니다. 카니발 차에도 없고 한실에도 없고 사무실에도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다.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거를 자세히 한번 분석을 해보면은요. 최순실 씨가 들킬까봐 대포폰을 여러 대를 갖고 돌렸었거든요. 그 중에 하나를 청와대 경내에서 잃어버린 겁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한실에서 그리고 이 문자를 보낸 게 오전 9시쯤이거든요. 그리고 한실에서 그러니까 한실이라는 게 이제 한옥방 이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아마도 어젯밤에 청와대에서 자고 나왔는데 휴대전화를 잃어버린 거. 그래서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들어가서 잠도 자주 자고 나온 거 아니냐 하는 정황이 이렇게 유추 해석해 볼 수 있는 증거가 되겠죠. 예. 임광 기자와 함께 지금 휴대전화 얘기 잠깐 했는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오늘의 세 번째 말도 바로 이 휴대전화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냐면 전자레인지에 돌려라. 무엇을? 바로 휴대전화를 전자레인지에 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입을 통해서 나온 말은 아니고요. 문건에 나온 얘기입니다. 안종범 전 수석의 집에서 검찰이 발견한 압수수색 대응이라고 적혀있는 문건에 이런 말이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요. 휴대전화 왜 전자레인지에 돌리라고 했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네요. 네. 휴대전화를 압수수색이 이제 들어오면은 휴대전화 가져가면은 지금 나오는 것들이 전부 정우성 비서관의 휴대전화에서 증거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운 것까지 다 복원하고. 그래서 복원하기 못하게 증거를 완전히 없애는 방법을 안종범 전 수석의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대응 방법 해가지고. 그래서 휴대폰 액정 우측 상단 3분의 1 지점을 집중 타격하라. 그리고 전자레인지에 돌려서 차단해라. 물리적 복원을 불가능하게 해라. 이게 뭐냐면은 알고 보니까 휴대전화 액정 우측 상단 3분의 1 지점에 CPU라든가 휴대전화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이 그쪽에 많이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준비한 네. 영상이 있으니까 보면서 좀 설명을 하시죠. 네, 지금 보이죠?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전화가 이 갤럭시 전화니까 삼성에서 만든 거. 근데 지금 뒤집어 놓으니까 왼쪽이 오른쪽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왼쪽 빨갛게 칠한 부분들이 똑바로 보면은 오른쪽 부분이 될 텐데 그 중에서 우측 상단 부분을 집중적으로 그쪽에 많은 부속들이 들어있습니다. 중요한 부속들이. 그래서 그쪽을 집중적으로 파쇄하면은 여러 증거들을 다시 복원할 수 없다.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전자레인지에 돌리면은 전자파에 의해서 메모리 칩이 손상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기억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높은 열에 회로가 다 망가지기 때문에 복원을 못하게 하는 방법. 그러니까 마치 무슨 범죄 집단들을 같은 그런 저는 저걸 보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전자레인지에 휴대전화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게 아마 우리 컴퓨터 하드를 삭제를 할 때 뭐 자기장에 노출시키면 복원이 안 된다 그런 얘기들 합니다. 아마 전자레인지도 아마 전자파나 약간의 자기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거에 노출을 시켜가지고 휴대폰을 좀 망가뜨리거나 이런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러니까 폭발한다기보다 제가 지시사항 보고 뭘 느꼈냐면요. 저거는 요원들 있지 않습니까? 요원들한테 내리는 지시다. 왜냐면 그냥 스마트폰 제가 내용 실어가지고 없애려면은 망치로 부수면 됩니다. 뭐 물에 빠뜨리면 되고 하는데 급격하게 누가 닥쳤을 때 요원이 어떻게 행동해야 되냐. 우측 3분의 1을 때리고 자기는 잡혀 들어가고 마치 그런 지시사항 같거든요. 아주 짧은 시간에 대응할 수 있는 뭐 그런 메모였던 것 같습니다. 뭐 저거 관련해서 하나 더 하면 어제 그 문건에 다른 내용도 좀 더 있었다고 합니다. 네. 휴대폰은 위치 추적이 안 되는 강이나 다시 찾을 수 없는 장소에 폐기해라. 그러니까 영원히 못 찾게 만들어버리라는 거죠. 그리고 메시지나 카톡 같은 거는 다 지워라. 제일 좋은 거는 휴대폰 교체가 정답이다. 그리고 연락처도 전부 삭제하고 차명폰도 상대방이 차명폰이 그러니까 내 거만 차명폰 갖고는 안 되니까 상대방까지 완전하게 차명폰이 돼야지 보안이 된다. 이런 것도 있고요. 그 밖에도 차량 내비게이션 블랙박스는 교체하면 되지만은 CCTV라든가 하이패스는 이게 기록이 다 남아있으니까 상대 쪽에 이걸 별도로 소명을 준비해라. 그리고 극비 행선지에는 휴대폰은 꺼라. 그러니까 이 휴대폰 위치 추적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겠죠. 그리고 가급적이면 현금으로 거래해야 한다. 역시 범죄 조직이라든가 무슨 마약 조직 같은 이 스파이들 이런 사람들이 무슨 지령을 내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나란 일 하시는 분들이 서로 주고받을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안정범 전 수석 또 이승철 정경영 부회장에게 문제가 되고 나니까는 또 문자 스마트폰부터. 그 폐기하라 이렇게 또 얘기하지 않았어요? 그렇습니다. 자기도 들은 얘기를 아마 전달하지 않았을까. 이런 추측이 가네요. 저 메모를 보니까. 저 메모가 근데 또 안정범 전 수석이 스스로 머리에서 나온 게 아니라 누군가의 얘기를 듣고 좀 적은 것 아닌가 싶은데요. 어제 저 문건 내용, 민경호 기자, 저 재판 과정에서 저런 얘기들이 좀 검찰이 자세하게 한 거예요? 아니면 그냥 문건 내용만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진행이 된 게 처음에 이 검찰에서 이게 공소사실이 대충 이렇다 얘기를 하고 피고인들은 그중에서 우리가 인정하는 건 이 정도다 하고 의견을 낸 다음에 양측이 모두 합의한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 증거들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1번 증거 양측 동의했습니다 하면서 보여주면서 이건 이런 거다, 2번 이런 거다, 3번 이런 거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갔는데 그 중에서 채택한 증거 중에 나온 문서입니다. 그렇다니까 이 문서에 대해서는 어쨌든 안종범 변호인 측도 증거로 동의를 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서류에 대해서 얘기를 한 겁니다. 예. 지금까지 주영진의 뉴스 브리핑이 선정한 말 전해드렸습니다. 민경호 기자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